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북한의 항미 정신, 멀어지는 한미 공조, 글로벌 안보권에서 낙동강 오리알 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와 조선, 동아일보 등 대부분의 주요 신문 사설에서 중국과 북한의 항미 정신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전국이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은 당연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중국에서 6.25 전쟁을 일컫는 항미 원조 전쟁 띄우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미 원조 전쟁은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도운 전쟁을 의미합니다. 참전 기념일인 10월 25일을 이틀 앞두고 23일 열린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20년 만에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화답하듯 김정은 위원장이 6.25 전쟁 때 전사한 중국군들이 묻힌 묘소를 찾아서 중국 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붉은 피는 우리 조국 땅 곳곳에 써며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시진핑의 연설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장쩌민 전 주석에 이어서 20년 만에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입니다. 시진핑은 항미 원조 전쟁에서 중국군과 북한군은 생산을 함께하며 우정을 다졌다며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대표해서 조선노동당에 감사한다고 북한의 친밀감을 나타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70년 전 중국 인민지원군은 인민들의 중요한 부탁과 민족의 기대를 몸에 지니고 평화수호, 침략 반대의 기치를 들고 압록강을 넘었다면서 중국군은 위대한 애국정신과 영웅주의 정신을 갖고 북한 인민과 군과 손잡고 2년 9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대한 항미 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했다면서 중국의 안전, 중국 인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수요했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켰으며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항미 원조 전쟁의 승리는 중화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인류 평화와 발전, 진보의 역사에도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시 주석은 항미 원조 전쟁 가운데 북한 노동당과 정부 인민은 중국 지원군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원했다면서 양국 인민과 군은 생사를 함께 하면서 피로 위대한 전투적 우정을 맺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 인민들은 우호적인 국제 조직과 인사들이 지원군의 작전에 유력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시 주석은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 정부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해서 한국 전쟁 무력 간섭 결정을 내렸고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했다면서 그해 10월 초 미군은 중국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넘었고 전쟁의 불길은 북중 접경 지역까지 옮겨 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전투기는 중국 동북부 접경 지역을 폭격했고 중국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의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면서 1950년 10월 19일 중국 지원군은 총사령관 펑더 화이 인솔하에 전쟁에 참여했고
이는 정의로운 부대의 정의로운 행보라고 역설했습니다. 중국 최근 홍콩 일간 명보에 따른다면 국영방송 CCTV가 최근 투자한 40부작 대형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다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6.25 전쟁에 대한 중국의 기존 주장을 영상화했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침략에 맞서서 북한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6.25 전쟁은 전 소련 공산당 서지장과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 하에 김일성의 북한이 기습 남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남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6.25 전쟁을 북침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을 격퇴하고 한국군의 북진 야욕을 막아내는 중국인민정군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금년 말 CCTV 황금시간대에 방영 예정인 이 드라마는 제작비만 해도 10억 위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 1739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6.25는 명백한 북한의 남침인데 중국도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지 말길 바랍니다. 문 정부는 아무리 드라마라고는 하지만은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군의 참전 70주년을 맞이해서 평안남도 회창군 중국인민정군 열사능원을 방문해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마오쩌둥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닝의 묘에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 22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그들의 고결한 희생 정신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군 열사능원을 참배한 것은 2013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앞선 두 차례는 각각 북한이 전성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인 60주년과 65년에 맞춰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0월 항미원조 기념일을 앞두고 간 것은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중 간 밀착을 가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 선양의 열사능과 단둥 항미원조 기념탑에 중국 인민전 열사들은 영생할 것이라는 문구를 새긴 화환도 보냈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이 커지자 중국은 6.25를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지원했던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항미원조라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불어일으키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서 북중 혈맹을 가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연설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미중 갈등이 첨예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이 연설에 나섰던 당시도 1999년 5월 미군 폭격기가 유고슬라비아의 중국 대사관을 오폭해서 중국 외교관이 숨진 사건의 여파로 반미 여론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최근 상황도 당시와는 못지 않습니다. 미국은 하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고 대만과 티베트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삐걱대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5일에서 30일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뺐습니다. 10월에 방문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0월 6일에도 도쿄에서 열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외교장관회의 불참석차 일본을 찾았다가 한국에 들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마크 웨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공동기자회견을 취소했는가 하면은 외교부가 10월 중순 개최하려던 한미동맹 대화도 무산되었습니다. 거기에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과 종전선언, 주한미군을 둘러싼 이견 등 한미동맹 전선에 먹구름을 들이운 요인이 겹겹하게 쌓이니 암담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정액 요구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미국 위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안보의 보루인 한미 동맹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미 대사란 작자가 동맹 흔들기에 가담하는 상황도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 동맹 강화를 보면은 70년 전 참극이 자꾸 떠오르는 상황이라 많은 우려가 됩니다. 문 정권의 안보 정책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안보 정세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